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3%, 그리고 코스닥은 1.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1조 2천억이 넘는 큰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순매도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도 그 이어서 계속 이렇게 순매도가 있었는데, 저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된 데는 바로 FMC 회의록이 공개되었고, 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매월 한 116조 원 정도 양적 긴축을 5월달부터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다소 공격적이다 여겨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분이 바로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4년간 임기가 보장돼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 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한때 비둘기 팔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고, 또 경기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오락가락해서 움직입니다. 아마 파월 연준 의장도 참 골치가 아플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고, 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건 뭐 연준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쪽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또 그에 연쇄적으로 해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 연준의 통제 범위 밖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나타나는 현상은 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연준에 있다, 이렇게 자꾸 시선이 돌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연준에서 이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고. 마땅한 이 통제 수장이 전쟁을 갖다 억제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준 입장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3월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월 달에 금리를 0.25% 올릴 거고, 요거는 3월 초이기 때문에 3월 달에 FOMC 회의가 한 15, 16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FOMC 회의 이전에 좀 이례적으로 이런 예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5월달 정도 되면은 양적 긴축을 할 것이다. 이거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앞으로 경기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3월 15, 16일 날 FOMC 회의가 있을 때 뭐 0.25%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말이 돼 가지고요, 앞으로 잘하면은 0.5%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월달 15, 16일 날 FOMC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또 펴고 보니까 5월 3일 4일이거든요. 그때 0.5%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또 매월 116조 원 우리 돈으로 이 채권을 팔아서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더라 이 말이죠. 아마 3월 말에는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논의했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봤으니까 요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 입장이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하네, 이렇게 봤겠죠. 근데 지금에서 딱 살펴보니까 와, 이미 3월 15, 16일 날 FOMC 회의를 할 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현재 경제 상황, 특히 물가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구나. 실제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저것도 솔직히 좀 이런 감이 있잖아요. 실제 FOMC 회의가 있으려 그러면은 지금 4월 초반이기 때문에 그 뭐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 립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막 조절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막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5월 달에 실제 그렇게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미리 립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떠볼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 지금 나온 3월 FOMC 그 회의록을 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은 이 기간이 있죠. 지금 3월달 지났고 지금 현재 4월을 지나고 있고 이제 5월달 되면은 실제 그렇게 할 건데, 그럼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일단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관련 지표들, 또 그리고 이 현재 경기 관련 지표들이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쭉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될 건데, 이때 물가가 계속 높아진다거나,
또 그리고 이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신호가 계속 보인다든가, 뭐 고용이 나아진다든가, 소비가 뭐 앞으로 회복되고 있다든가, 자꾸 이렇게 경제가 나아진다는 신호들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이게 현실화 되겠구나, 실제 금리를 0.5% 인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매월 116조 원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생기겠죠. 아마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연준에서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경제 지표들이 만약에 잘 나오지 않고 고용이 지금 안 좋다든지 소비가 둔화가 된다든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가 돼가지고요, 또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또 입장이 급선회돼 가지고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이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경제 지표 한 며칠 5월 3, 4일 그때 전까지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심리는 얼어붙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흔들리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경제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리포트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일단은 KDI에서 이 평가를 하기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 대외 여건이, 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대외 여건이 지금 현재 좋지 않아서 하방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회복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2월 달에는 이렇게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KDI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장기화되면 일단 안 되겠죠.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회복되고 앞으로 좀 위드 코로나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또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도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붐비기 시작하고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코로나 이전에 한 50% 정도 수준까지는 국제선 운항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해외 나가고 점점 사회경제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실적들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 또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예전 내렸던 적이 있었으면은 뭐 오르는 것도 사실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뭐라고 이야기하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자기 갈 길 쭉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 시장도 뭐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사실상 이 금융투자 매도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업종 순매도가 있었죠. 그래도 세력들 보니까 이렇게 매수한 업종들이 제법 있습니다. 음식료, 섬유의복, 섬유의복도 사람들이 밖에 이제 놀러 다니려고 그러면은 이쁘게 입고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지금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은 뭐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참 오늘 참 성황감 맞지 않게 17개 종목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요 종목들도 나쁜 건 아닙니다. 괜찮은 건데 일단은 요 종목들은 그래도 플래너의 참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늘 대창 단조 한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 대창 단조가 아니라 아시아 시멘트라고 하나 더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주식 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액면가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아시아 시멘트를 이렇게 쭉 나눴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 동기화 버튼 있죠, 동기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기간 이렇게 동기화해서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가 딱 바뀔 겁니다.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예,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시아 시멘트가 만약에 검색이 된다 그러면 아시아 시멘트를 동기화시키고 새로 고침하게 되면 대창 단조 한 종목만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별 볼 거 없죠. 이 종목고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여튼 뭐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임기가 4년이나 뭐 쫙 보장이 되다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뭐 사실은 경제 지표들이 못 나오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예상보다 좀 많이 올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긴축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보면 각종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게 이 긴축의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멀리 보면은 잘 나오는 게 솔직히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올 때 그러면 아이고 금리도 빨리 올리고 뭐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이 물가가 높아져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싸그라들고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 희망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이렇게 인상이 돼 가게 되면은 이 투자 심리를 계속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와서 그때그때 계속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와서 이 돈의 흐름이 좋아져 가지고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이 금리 인상 뭐 채권 이런 걸 이용해서 돈을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 돈의 흐름이 빨라지고 좋아져서 오히려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막 주식시장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은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게 빠른 긴축을 유도할 수 있어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달 정도 일인데 앞으로도 뭐 한동안은 조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어찌됐든 잘 나오는 게 좋은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고 경기가 나아지는 모습 보이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시장에 계속 남아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시장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그동안 떨어졌다가 오르는 하나의 변화되는 시기, 변곡점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앞으로 어떡하나 이렇게 막 쪼려서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건 알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요가 회복되기 때문에, 돈의 회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중심이 자꾸 경제가 좋아지고 있네,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는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가 나아진다는데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는 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